다양한 디자인 레퍼런스를 하루 종일 보고 따라해봐도 표절만 될 뿐 응용이 안 돼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이 드는 레퍼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좋다라고 느끼는지를 정의부터 할 줄 알아야 되고 좋군 끝이 아니라 좋군 따라 그래야지. 사실 제일 어려웠던 건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구독자분들께서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께 궁금하신 내용들 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댓글 남겨주신 것들을 한 개씩 읽어보면서 이 세 분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좋은 UX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딱 한 가지 역량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딱 한 가지 역량을 뽑으라면 좀 상상력이라고 생각은 해요. 디자이너가 다른 직군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고객분들이 어떻게 쓸지 그 경험을 상상하고 그거를 먼저 머릿속에서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는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 상상을 할 수 있어야지만 고객에게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UX, 좋은 고객의 경험을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받아들이는 것. 피드백? 네. 다른 디자이너랑도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두 의견이 전부 다 유저를 위한 관점일 수 있거든요. 디자이너 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개발자, PM, PO 아니면 심지어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 저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서 저런 솔루션을 생각을 했던 거구나.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나만의 방식으로 소화를 해서 또 이제 솔루션을 내는 것까지 하면 정말 너무 베스트지만 일단 받아들여서 이런 게 나왔었던 거구나. 문제만 잘 찾으면 돼요. 문제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해결해도 안 돼요. 문제를 잘 찾는 게 정말 딱 한 가지 필요한 역량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지. 그렇지. 그래서 너무 혼자 고민하는 것도 사실 안 좋은 것 같아요. 뛰어들고 가서 그쵸, 그쵸. 고객과 이제 딱 붙어 계시는 뭐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 저희는 계시는데 들어가서 이게 진짜 문제예요? 얼마나 그 시리어스한 문제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이게? 이거 안 되면 진짜 죽어요? 죽어요 아니지. 이거 안 되면 진짜 뭐 안 돼요? 이제 들어보고 고객한테도 가서 물어보는 거죠. 저희는 거의 보통 만드는 사람이니까 어떤 현상에 좀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생기더라고요. 문제 정의가 사실 해결 방법을 정의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가 지나가다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라고 정의를 했다? 그럼 잘 보이게 하는 게 솔루션이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고객은 이게 뭐 시각적으로 시뻘건색이 아니라서 안 보인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관심이 없던 거였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진짜 문제를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뭐 듣다 보니까 그게 또 생각났어요. 이게 삼각형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문제를 잘 정의하고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를 분석해보고 고객의 입장에서 상상해보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역량. 오, 이렇게 합체가 디자인이 좋아서 타 전공에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의 UI UX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스타트업 특성상 사수가 없어서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책도 읽어보고 관련 사이트들도 뒤져가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독학러들을 위한 기초 다지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우선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좀 뽑은 댓글이고요. 지금 이 시간들이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됐을 때는 내가 이때 엄청 성장했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독학러들을 위한 기초 다지기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답이다. 본인을 좀 더 믿으시고 지금 팀에 디자이너가 혼자다. 그럼 본인이 디자인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본인 결정을 좀 더 밀어붙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그게 틀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약간 기초 다졌던 방법? 본인이 다니고 있는 스타트업에 도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도메인을 앱스토어에 검색을 해서 모든 리스트 앱을 다 받았어요. 다 받고 각 앱마다 장단점을 이제 정리를 해서 흡수를 하는 작업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UX적으로 왜 좋을까? 사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나와 있는 제품이 결국엔 내 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장 앞단에 있는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의 사례들을 계속 팔로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빵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샌프란시스코의 이 디지털 프로덕트의 가장 앞에를 이끌고 있는 그 회사들의 디자인 팀은 자신들이 디자인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타수가 없어도 그 컨텐츠만 봐도 나보다 앞선 단계에 있는 그 멋진 회사들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타수가 하는 역할들을 거기서 좀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스타트업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는 되게 많이 풀고 있어갖고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목표에서 나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그분을 계속 팔로우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수가 없는 것이 왜 내가 힘들까? 그럼 그 사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사실 제일 컸던 게 디자인 피드백이었거든요.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유저에 집중해서 고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사람이 일단 회사에 없다. 메일을 통해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되게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나는 듯한 디자이너는 사실 한 명씩 알고 있잖아요. 상세하게 디자인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런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한다면은 어떻게 접근을 할 것 같으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본다든지 외부에서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다. 만약 관련 직종 경력이 없는 디자이너의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저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내가 경험을 했다라는 증거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경험과 가장 유사한 경험을 어쨌든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사실 그게 없으면 다른 어떤 맥락을 갖고 와서 어필을 해도 사실 설득이 안 될 거거든요. 또 요즘엔 뭐 되게 많은 그룹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사이드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게 많으니까 뭐가 됐든 회사에서 일한 것과 최대한 비슷한 경험을 만들면 그게 좀 더 어필하기 좋지 않을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실제 결과가 나와서 유저가 경험을 할 수가 맞아. 있어야 하고 그 유저의 피드백도 한번 들어보시고 맞아. 그거에 따라서 개선까지 해보면 정말 베스트일 완벽. 것 같다. 정말 완벽. 쉽지는 않지만은 아주 작은 네, 프로젝트라도. 아주 작은 프로젝트여도 그러면 정말 더더욱 좋을 것 같고 더 풍성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아요. 프로덕트 디자이너, UX, UI 디자이너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 두 직무에 지원할 때 준비해야 할 포트폴리오 방향성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에 결과물 위주로 넣어야 할지 기획 위주로 넣어야 될지 기획을 모두 넣기에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유유하셨어요. 회사마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어서 공고에 무슨 말이 써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써 있는데 UI 디자이너를 써놓는 케이스도 있고 UX, UI라고 써놓고 기획자를 써놓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읽어봤을 때 기획 영향을 뭔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획 얘기를 써주시면 되고요. UX, UI 디자이너의 이제 뭔가 결과물 얘기를 뭔가 더 많이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비중 있게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결과물을 잘 보여줘야 되나? 기획을 잘 보여줘야 되나? 이런 거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결과물만 존재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면 사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내가 이 결과물을 왜 하필 이런 모양으로 했는지까지는 사실 담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기획 의도를 좀 넣으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그렇죠? 여기 기획이 모두 넣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사실 그게 근데 진짜 양이 안 많을 수도 있다.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적히기 위해서 양이 많아진 거라면 저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의견. 진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사례가 있고 이걸 통해서 유저가 무언가를 얻었고 그런 게 이제 다 드러나면은 저는 사실 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UI, UX에 관심이 생겨서 이직을 목표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저처럼 시각 디자인이 배경인 사람이 UI, UX로 진입할 때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케이스를 좀 많이 발견을 해보긴 했었어요. 시각 디자인 혹은 다른 디자인 분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실 때 좀 많이 하시는 오해들 중에 한 개는 나는 디자이너니까 난 예쁜 게 뭔지를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뭔가 있어요. 이렇게 비기 싫게 막 색깔 이상하게 쓰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해서 이렇게 뷰티파이 하는 거에 되게 집중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객한테 배워야 된다.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뭐 클릭을 유도하는 건데 고객이 클릭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 맥락 안에선 이 디자인이 정답이다. 그 관점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신입이다, 주니어다, 3년차 미만이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 진짜 너무 이거 따라해보면 너무 좋겠다, 너무 유용하다. 아침이 제일 머리가 아마 핑핑 돌 거거든요. 괜찮은 브랜드나 UI, UX 그 레퍼런스를 찾아갖고 이게 왜 좋은지 수집하는 거. 이거는 사실 내가 만약에 그 분야에서 뭔가를 할 거라면 매일 아침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레퍼런스를 보면서 좋다고 생각이 드는 레퍼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좋다라고 느끼는지를 정의부터 할 줄 알아야 되고
간략하게만이라도 기록을 하는 그게 이제 시작인 거고요. 결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이너 와서 이제 절실하게 느낀 거는 얘는 배우는 애들이 아니구나. 몸에 이렇게 체화시켜야 되는 애들이구나. 가져온 다음에 좋군 끝이 아니라 좋군 따라 그래야지. 그리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100day 뭐 UI 챌린지. 그래서 매일 UI 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4시간 걸리고 5시간 걸려요. 근데 그때 한 30일밖에 못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30일 한 게 결국은 쓸 때 다 쓰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제일 어려웠던 건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목표가 없으면 제가 이걸 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꾸 안 하더라고요. 저 UI UX 처음 딱 봤는데 그때 아이데오가 뭐 엄청 뭐 했다. 와 저렇게 멋있게 일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지? JD 보고 드립을 딱 켜보니까 뭐가 있어요. 좋아. 이거 한 줄 없애는 거를 내가 목표로 뭔가 해봐야겠다 하니까 그나마 조금 했어요. 진짜 주니어에게 제일 필요한 거 계속 강조하는 목표. 근데 그 목표가 클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눈앞도 좋고 뭐가 해도 얘부터 해야 뭐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 여러분들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학원에서 UX, UI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디자인 레퍼런스를 하루 종일 보고 따라해봐도 표절만 될 뿐 응용이 안 돼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능률을 높이셨나요? 질문이 너무 절박하고 간절해 보였어요. 작업 속도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디자인 레퍼런스를 종일 보고 따라해봐도 표절만 될 뿐. 그 레퍼런스가 왜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무엇을 목표로 만들어진 제품인지 정의를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응용도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 디자인이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피드백을 받기도 약간 조금 애매한 작업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우선은 그런 것도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자.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런 이터레이션을 한번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를 고민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6년차 디자이너입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하고 있을 수 있을지 고민되는데 세 분이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로드맵이 궁금해요. 그냥 사용자분들이 제가 만든 디자인을 통해서 세상을 더 밀도 높고 되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마이리얼 트립이라서 되게 몰입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저의 넥스트 스텝이라고 한다면 죽어도 하고 싶은 거 이제 디자인 언어의 어떤 기초를 마련하는 것까지 계속 그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갈 것 같아요. 디자이너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다시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개발자가 사실 될 수도 있고 혹은 일을 다 그만두고 농사를 질 수도 있죠. 역시 한계가 없어요. 이거에 되게 영향을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뱅크샐러드에서 오랫동안 정말 업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다른 회사에 가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뱅크샐러드의 성장과 성공을 눈에 봤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다른 회사에서 가서 내가 또 성공을 만들어내야 나의 성과가 증명이 되는 것 같다. 내가 디자인을 한 제품을 가진 회사가 상장을 해보는 걸 진짜 눈으로 보거나 이후에 다른 곳에 가서 그 회사가 투자를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빨간 줄 밑줄 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는데 세 분은 함께 해주셔서 어떠셨는지 소감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할지 되게 궁금해지는 자리이긴 했습니다. 이걸 보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분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 보시는 분들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논의를 할 시니어 디자이너도 없고 어디다가 이걸 해소를 해야 할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아깝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라도 뭔가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뭔가 계속 앞으로 이어져 나가면 너무 좋겠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름부터 달려온 워키토키 시즌 1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디자이너 분들 모시고 나눈 이야기가 시즌 1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여태까지 저희 응원해 주신 것처럼 좋아요, 알림,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남겨주세요. 시즌 2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플렉스는 지금 인사관리 사스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 회사가 더 성공하기를 사실 저희는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좀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사실 다 커버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 뜻은 사실 디자이너가 되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뜻이기는 해요.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다, 내가 모르는 도메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늘 저에게 메일을 주셔서 티타임 요청하시고 이 회사가 얼마나 재밌는 회사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메일 보내주세요.